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4월이 다 지났습니다. 봄의 계절 4월이 다 지나고 실록이 푸르르게 우거지는 5월이 왔습니다. 예전은 5월을 계절의 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제발 좀 여름아 오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이 봄이 너무 좋은데 여름이 너무 뜨겁고 이 기후 변화 위기로 인해서 좀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예전처럼 여름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태양빛으로 가니까 저는 이쪽에 이제 정수리에 머리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태양빛을 받으면 바로 여기 타는 느낌이 들어. 아니 그렇다고 머리카락에 선크림 바를 수는 없잖아. 선크림 바르면 머리 다 빠지거든. 그래서 여기 너무 뜨거워서 이 그늘로 좀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멀리 좀 작게 나온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노동절이라서 저도 뭐 노동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네요. 물론 자본가는 아닙니다. 자본가는 아니니까 뭐 당연히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 쉬게 됐는데, 이 노동절을 맞아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지금 삶이 어떠할까를 생각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팍팍하게 살겠구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미국 사람들 살기 참 팍팍하겠구나. 하긴 지금 이게 전 세계 문제이기도 하네라는 게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절절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지금 사실 기술주들이 시간에 의해서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고, 일부 여기 미국은 여지 없어요. 실적이 별로 안 좋다 이러면 그냥 내다 꽂습니다. 그냥 주식을 그냥 갖다 그냥 무작대기로 팔아버리거든요. 너무 좀 이런 걸 보면 너무 로직이 뭐랄까 단순하기도 하고 너무 실적에 얽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을 조금 길게 바라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너무 분기로만 다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투자자 관점으로 세팅 값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분기 실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철회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건 너무 주식쟁이 관점 아닌가 세상이,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어제 나온 지표들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미국 지표들을 보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진짜 끈적거리는구나. 그리고 끈적거린 정도가 아니고 이거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드디어 이제 경기는 꺾이기 시작하네, 경기는 확실히 이걸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이 이제 모든 경기 상황들은 굉장히 뜨거웠던 것이 이제 뜨거움이 낮아지고 있고 온도가 낮아지고 있고, 고용도 좋은 고용들은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렇다고 고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용은 얼마든지 있고 1인당 1.34개의 직장은 여전히 있고, 그러나 좋은 직장 숫자가 그렇게 또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 쓰는데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으니까 물건값을 못 올리는 회사들은 죽을 맛이고, 그리고 물건값은 계속 팍팍 올라가서 프랜차이즈나 치폴레라든가 이런 데 물건값이 막 올라가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걸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 월급이 조금 늘어난 것 같긴 한데 물건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못 살겠고, 자, 이 틈을 타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매집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 또 인플레이션은 또 그렇게 또 낮아지지 않는 뭔가 이상한 순환고리가 연결돼 있어요. 지금 미국 경기 흐름대로 오늘 지표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이게 서로 물고 물리면서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일단 삶은 되게 팍팍하겠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돈을 먼저 벌었던 사람들은 괜찮아, 상관없어.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먼저 벌었던 사람들은 좋아. 그리고 58년 개띠들은, 미국의 58년 개띠들은 401k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퇴직하고 이제 그냥 요것만 알곡처럼 뽑아 먹고 살아도 괜찮아. 뭐가 이렇게 하여튼 뭐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세상살이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이거 되게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나니까 내일 FOMC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금리 결정을 할 텐데, 동결일 뿐만 아니라 와, 이거 뭐 이런 분위기면 금리 아예 올해 뭐 내리는 거 진짜 뒤로 물 건너가네, 진짜 겨우 한 번 하겠네 라는 컨센이 시장에서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또다시 꽤나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약 한 6bp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5년물도 5bp가 넘게, 이것도 6bp네요. 6bp가 넘게 6.1bp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금리물들은 이제 완전히 쪼르면서 채권 시장은 또다시 하락하는 양상, 그리고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체념적 상황.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가 거의 없다 라는 분위기로 지금 자꾸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가 포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여러 다른 매체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고용지수가 많이 올랐다. 전기비 지난번에 0.9% 오르던 게 이번에 1.2%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 비용 지수는 거기에 뭐 임금도 들어가고 복지 비용도 들어가고 뭐 사람을 쓸 때 하는 부대 비용이나 이런 거 다 합산한 그런 지수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뭐 물건값이 떨어지지 않고 물건값이 다 올라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안 올려주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이제 내 삶은 뭐 개차반 낫네. 야, 그 햄버거 3,000원에 팔던 거 5,000원에 파는데 내 월급 100만 원 받던 거 110만 원 이게 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개념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확실하게 눈에 오늘 띄었던 지표 중에 하나는 이거보다도 S&P 케이스실러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나왔거든요. 이게 나왔는데 주택가격 지수는 417에서 423이에요. 근데 이걸 차트상으로 보면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상향이 가팔라져요 지금. 왜 이렇지? 예. 전월비로도 0.9%가 올랐습니다. 전년비로는 7.3%가 올랐어요. S&P 케이스실러 20대 도시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전년 대비 7.3%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금리가 7%인데 7%가 넘는데 내일 또 금리 또 나오겠습니다만 30년 모기지 금리가 7.2, 7.3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신규 주택 거래가 늘고 막 이러느냐고요. 그거죠. 야, 인플레 이렇게 나는데 집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느냐. 또는 다른 자산에서 어떤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부를 이동시키면서 인플레이션 해지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들이 지금 주택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금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대의 금리의 주택 가격과 신규 주택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왜 보이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해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모두에 미국에 사는 사람 정말 팍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냐. 오늘 노동절인데 전 세계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업들의 시간에 거래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기업 친구들은 항상 예상치를 높여놓는 법이 없죠. 우리나라는 야, 우리 잘할 거야 이래놓고 뚜껑 딱 열면 이게 뭐야 뭐 이런 말이 앞서는 성향들이 있는데, 여기는 하도 그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일단 기대감을 최대한 낮춰놓고 분기 실적을 많이 높여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을 낮춰놓고 항상 그걸 달성하죠. 그래서 오늘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업체들도 거의 대부분 목표했던 분기 실적은 달성했어요. 그러나 미래 전망이 갈라진 거죠. 특별히 기술주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기대감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AMD를 통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AMD 지금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한국 시장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내일 미국 시장은 얘네들의 이제 시간의 급락이 장중에 반영이 되니까 기술주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떨어졌지만 내일도 쉽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시간의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잠깐 전에 애플의 그 통신칩 비슷한 걸 납품하는 회사인데, 제가 지금 이름을 잠시만요. 그 회사가 스카이웍스, 네, 스카이웍스인데, 스카이웍스가 애플의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경고가 조금 이 회사가 수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만큼 매출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플이 오늘 하락한 거는 이 부분도 작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이 뭐랄까요, 그 예전에 어떤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혁신감,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고 계속 조금씩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사용 연한이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저도 자주 바꿀 때는 뭐 2년 안짝에도 바꿨는데, 지금은 뭐냐면 좋아진 거고 새 거가 더 좋은 건 알아. 근데 약간 더 좋아. 그런데 내 거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뭐 제가 올해도 바꿀 수 있었는데, 아니 그냥 1년 더 쓰지 뭐, 금리도 올랐는데 이러면서, 이 지금 애플 유저들의 컨셉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오히려 올해 말과 내년도에 그 맥북의 신형 맥북 나오는 거하고, 거기서 이제 칩의 그 어떤 성능 증가, 그 다음에 AI 관련된 약간의 온디바이스성 그 디바이스의 발표, 이런 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요소를 제공하면서 그때 한번 다시 실적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바꿀까 말까 하다가 다음 폰에는, 올해 그 후반에 나올 폰에는 일종의 약간의 AI 성능이 들어와? 그러면 지금 바꾸지 말고 조금 한 번 더 기다렸다 바꾸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맥북 같은 경우도 M3도 좋은데 M3로 바꿀까 하는데, M4에서는 확실하게 이 디바이스 단, 노트북 디바이스 단에서 AI 성능을 뭔가를 구현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자. 이거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속도 많이 늘어진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애플이 상당히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플의 주가가 오늘 그래서인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다른 업체들도 AMD인데요. 2분기 이번 실적 발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2분기 가이던스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발표한 실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게 GPU 시리즈는 MI300이 상당히 판매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부분 전체에서 이 매출이, AMD 매출이 기존보다 80% 증가했다. 32억 달러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인텔은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AMD도 시장을 뺏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텔이 어려운 거는 퀄컴이 노트북 시장이나 이런 데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의 텃밭인데 거기 진출한다고. 그러니까 ARM 기반의 그 칩들이 지금 저전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인텔 시장을 침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은 기존 칩 시장을 방어하기도 바빴고, 그 다음에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었던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모습,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열망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 파운드리를 하지 않겠나 했는데 실적이 개판나니까 주가 폭락을 했던 것이죠. 폭락하고도 지금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달러까지 가던 게 지금 30달러니까 어마무시하게 가격이 많이 빠졌죠. 자, 그런데 이제 인텔과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은, 미국의 모든 수혜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칩워라는 개념에서 보면 중국이 여기서 칩까지 제대로 만들기 시작하면 산업 생태계에서 미국은 전반적인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에게 압살을 당할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군사력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고, 군사력도 중국의 칩의 능력이 커지면 시간 문제지 상당폭 중국의 군사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어떤 달러 패권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재생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미국에서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그렇게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재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능력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기업은 역시나 인텔이 될 수밖에 없다.
자국 내에서 파운드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잔뜩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50까지 올려놨었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파운드리가 엉망이야. 그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TSMC에 버금가는 파운드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제 생애에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달러 패권이 휘청거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난 내용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안유아 교수와의 대담이 있습니다. 안유아 교수님 너무 신나게 와서 얘기하고 가셨어요. 저도 듣다가 재밌었는데 그냥 단박에 시간이 1시간 반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편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 찾아가게 될 것이고요. 정말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꼭 보시면 세계 전반적인 흐름과 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층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시간에서 10%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미달했습니다만 주당 이익은 예상했던 5.78보다 높은 6.6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두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렇게 되면 그 앞단의 회사인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 모두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GPU 쪽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맞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 다음에 AMD, 제가 보는 기대감이 더 많이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너무나 많이 앞서가니까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분위기는 안 좋은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스타벅스도 여기는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무려 10%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엔화는 개입 하루 만에 효과가 하루밖에 못 가고 155엔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달러당 157.8까지 다시 밀리는 양상입니다. 와, 여기는 이 개입을 했는데도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기 세력들이 이 엔화 약세를 디폴트 값으로 보고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 한국 원화도 덕분에 이렇게 더불어서 굉장히 큰 약세가 일어났는데요. 한국은 10일마다 수출입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들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 4월 전체 수출은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요. 반도체 수출은 100억 달러 가까운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두 번째고요. 지금 여전히 COTG이고 가격이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국면을 감안을 해보면 올해 반도체는 매우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확산이 시작됐으니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것이다 라는 점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1분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 1.9조 흑자, 하이닉스 2.9조 흑자, 영업이익 기준이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반도체 사상 최고치 실적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몫과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몫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분은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명예회복을 기대해보는 노동절 오전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굉장히 이렇게 요즘 이런 날이면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9시간, 10시간씩 푹 잡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여러분 점심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양해를 드리고, 그래도 뭐 있었던 내용보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노동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